우리가 저번 시간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매뉴얼을 통해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어때 실시 과정 및 운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이 중등 교원용과 또 초등교원용, 또 유치원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온 건데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참여 방법, 뭐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있겠지요. 보시면 바와 같이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측정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점이 비판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담임 교사용과 그죠? 수업 교사용으로 나눠지는데요. 물론 이렇게 리커드 5점 척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에 보시면 만족도 조사 문항에 보시면 2019년도에요. 자, 자기 성찰 문항과 만족도 조사 문항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을 음,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수업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나는 수업의 시간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라고 해서 학생이 자기가 수업에 얼마만큼 열정과 또 집중을 하였는가를 바탕으로 담임 선생님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만족도 문항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모든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협동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모든 활동요. 선생님은 우리를 열심히 가르쳐 주십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학습 내용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십니다. 흥미요. 선생님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십니다. 뭐 여기서는 이해 정도를 묻고 있는 거고 선생님은 우리의 특기와 적성에 알맞은 진로 지도를 해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특기와 적성 이 부분을 또 다루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은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우리가 학교 규칙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계십니다. 규칙 준수 여부, 바로 생활 지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300자 내외로 좋은 점과 바라는 점을 이렇게 쓰도록 하고 있죠. 자, 옆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담임하기 전에 이렇게 학생 만족도 참여 정보 및 만족도 조사 현황을 이렇게 뭐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음, 여기 보시면 학부모 학생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참여 통합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edro.go.kr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온라인 검사도 있고 학교 폭력 실태 조사도 있겠지만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만족도 조사 기간이 아니다라고 나오죠. 보통은 10월에서 11월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교원 단체와 봤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리플릿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인적 사항에 맞는지를 뭐 해당 교육청 배너를 이미지 컨트롤 체크를 하시면 학생과 학부모로 나눠지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학생 본인 확인 번호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그 특정 번호를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학생이 평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평가 전에는 어, 여기서는 본인 여기 나와 있죠. 학생 본인 확인 번호 입력을 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학생 만족도 조사 참여 전에 꼭 읽어보도록 하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은 불가하고 익명성은 확보되어지고 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뭐 욕설이나 비만은 그지 쓰지 않고 성숙하고 공정한 자세로 의견에 참여합니다. 이런 팜플릿을 통해서 학생들은 실제로 이렇게 리커드 5점 測도에 의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과 선생님도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활하게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교사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매뉴얼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교사 매뉴얼이 있고 수석 교사용 매뉴얼이 있고 교장 교감용 매뉴얼이 있죠. 그죠? 자, 우선 교사용 매뉴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사는 수석 교사뿐만 아니라 교감 교장, 그리고 동료 교사, 그리고 어, 학생, 학부모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 시간에 봤던 바대로 뭐 공교육 신뢰를 제고를 위한 것인데 결국에는 전문성 신장을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 대상은 2개월 이상의 계약직 교원도 모두 포함되더라라는 것이고, 자, 여기 보겠습니다. 평가 종료와 평가 참여자는 동료 교원이 된다고 할 수 있고, 학생 만족도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자, 물론 이때 동료 교원에는 이렇게 교장 교감과 수석 교사가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평가 시기는 9월부터 실시해서 11월 말에 종료가 되는데 보통은 10월에서 이렇게 어, 보통은 10월 달 이쪽 저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평가 시행 주체는 교육감이 되는 것이고요. 위임이 이제 교장 교감한테 되는 것으로서 학교에서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장 교감은 교육장이 하는 거고요. 교사 수석 교사는 뭐 학교장이 위임돼서 학교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평가 영역 및 요소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요소와 지표라는 것이죠. 이 요소와 지표가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가르쳐 수 있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하나씩 또 보도록 하죠. 교사가 있고요. 수석 교사와 교장 교감이 있죠. 그죠? 자, 물론 이제 서로가 다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수석 교사도 교사 평가고 수석 교사가 교장 교감도 평가고 교장 교감이 수석 교사, 교장 교감이 교사 이런 식으로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럼 우선 교사부터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학습지도, 생활지도, 집단지성이 되겠죠. 학습지도는 8개의 지표가 있고 생활지도는 7개의 지표가 있고 집단지성은 6개의 지표가 있는데요. 집단지성이란 게 무엇이냐면 뭐 책무성, 업무 수행, 소통과 배려 이 3요소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학습 지도 같은 경우는 수업 준비, 수업 실행, 평가 및 활용. 그죠? 뭐 예를 들면 목표를 제시했느냐, 또 수업 실행에서는 자, 모둠 학습을 시행했느냐, 또는 평가 및 활용에서는 피드백을 제공해 주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그죠? 자, 생활 지도에서는 자, 상담 및 정보 제공, 문제 행동 예방 및 지도, 생활 습관 및 인성 지도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렇다면 수석 교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자, 네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교수 연구 학습 지원이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이분들은 실제로 하고 이 수석 교사 교사의 수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 보면 지원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하니까 이분이 또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수업 준비, 수업 실행, 평가, 활용도 들어가죠. 또 학생을 다루고 있으니까 생활 지도면도 있고 또 집단 지성도 있겠죠. 그래서 수석 교사는 바로 이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6개 지표가 좀 더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장 교감은요, 수업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교과 학교 교육 계획이란지 교내 장학, 교원 인사, 소통과 배려, 시설 관리 및 예산 운영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11개의 물음으로 물어보게 되는데 교감 선생님은 9개 정도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자, 평가 문항은 동료 교원 동료 교원 평가 문항일 때는 체크리스트 15개 문항과 서술형 아까 2문항이 있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통 평가 지표 중 12가 문항에서 3개 문항은 뭐 따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비교과 교사는 누가 있을까요? 자,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상담 교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양 교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보건 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분들한테 있어서 비교과 교사도 역시 15개 문항으로 동일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생 만족도 조사. 그러니까 동료 교원들이 서로 할 때는 15개 문항이고요. 그럼 이제 학생의 만족도는 어떻게 몇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체크리스트 5문항 이상으로 되어 있고 서술형도 병행 보통 2문항이 되어 있죠. 뭐 초등학생의 경우에서는 3문항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학부모 문항도 역시 5가지 문항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는 문항 수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가 문항은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 이렇게 2가지로 어, 차별화해서 어, 제시를 하고요. 서술형 응답 양식은 좋은 점, 바라는 점 2가지로 제시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 평가 방법은 학생에 대한 사전 연수와 홍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평가 관리자인 교감 선생님이 직접 어, 실시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장난으로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학생들이 또는 감정적으로 학부모가 대응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는 결국에 선생님들한테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상처만 주게 되는 거죠. 마음의 상처만 주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교사의 수업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시에 대한 연수와 홍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이제 의무적으로 소개 자료를 탑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교원, 학생, 학부모의 평가 참여율 향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 지원을 위해 방과 후 컴퓨터실 개방이라든지 지역 자원 활용 등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 소개, 자료 양식 및 또 제시 방법, 수업 참관, 사전 연수, 학부모 상담, 수업 동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수업 공개를 하고 나서 보통 어, 제가 전에 있었던 학교에서는요, 이렇게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9월에는요, 9월에는 수업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죠? 거의 모든 교사가 수업 공개를 하고요. 자, 10월에는 자, 학생들한테 이제 홍보하고 학생들한테 잘 해야지 하는 연수를 하게 되면서 자,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해서 이 실제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자, 결과 통보는 교육감과 학교장은 개별 교원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평가 문항별 환산표와 개별 합산표를 제시해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인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가 실시된다라고 되어 있지요. 자,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게 아니지 좋은 게 아니다라고 음, 선생님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죠? 실제로 보겠습니다. 일반 교원은 평가 지표별 직무 연수 15시간을 해야 되고 지원 필요 교원은 능력 향상 연수.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 모둠 학습을 해서 점수가 예를 들자면 낮다라고 했을 때는 15시간은 자율적으로 시행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교사가 자율적으로 내가 부족한 점을 찾아서 수업을 연수를 듣는 거니까 문제가 없지만 바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죠. 자, 지원 필요 교원은 60시간 혹은 장기는 15시간, 장기 심한은 10개월입니다. 이게 옛날에 처음 시행됐을 때는요. 능력 없는 교사, 다시 뭐냐면 퇴출, 예비 또는 후보 교사라고 낙인이 찍혀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런 교육을 교사는 자, 그 능력 없는 교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자, 요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면 좀 많이 그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자 부적격 교사 퇴출 합의 의미와 전망 이렇게 되어 있고 수업 못하는 교사 교단 퇴출 연구부 용역 놓고 만일 이제 갈등이 있다 그리고 교원 사기만 떨어뜨리는 교원 능력 평가라고 한번 보죠. 자 이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런 시사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접함으로써 교육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사가 되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 교직을 듣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매년 10월에서 11월이면 학교가 분주해지는데 교원 능력 평가가 진행돼서 그렇더라. 자, 그래서 A 중학교의 어떤 교사는 선생님 평가 점수는 잘 줄게요. 선생님 점수 잘 줬어요. 선생님 곧 교원 평가네요 하면서 웃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교사한테 자괴감마저 들게 하더라. 그러면서 교사들은 자 교원 전문성 형성에 별 도움도 되지 않고 교사들의 사기만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교원 통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근데 이런 내용들이 언제 나왔냐면 17년도에 나왔어요. 17년도요. 그죠? 근데 17년도 이전부터 계속 말은 많았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학생, 학부모, 동료, 교원까지도 나오고, 그죠? 자, 동료 교원 평가는 동일 교원과 유사 교원끼리 묶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동료 교원의 경우에는 상호 간에 만점을 주는 게 불문율이어서 신뢰성이나 변별료가 없다. 오히려 교사들은 이런 것들이 귀찮아 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데 교원 평가 점수는 5점 맞아 4.5 이상인 교사는 우수 교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죠? 자, 4점에서 2.5점인 교사들은 일반 교원으로 분류돼 각 분야의 직무 연수를 15시간 이상 받는다. 뭐 보통은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입니다. 자, 2.5 미만인 교사들은 지원 필요 교원으로 분류가 되어서 60시간에서 최장 6개월 이상의 능력 향상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읽어보시면 학부모님들은 학생의 입을 빌어 평가를 하다 보니 그 결과가 신뢰할 수는 없더라라는 거죠. 그죠? 자, 5년간 10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지만 동료 교사는 서로 만점을 주고 학부모의 참여는 30%에 머물고 학생들은 한 개 학급씩 수업을 빼고 컴퓨터
데려가서 참여를 높이는 실정,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죠? 오히려 사기만 더 떨어뜨리더라 라는 것이죠. 자, 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2.5 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적격 교사가 퇴출된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뭐 여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5년도 때 뭐 부적격 교사 퇴출 제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고요. 그죠? 근데 이제 2.5 이하면 의무 교육을 가야 되는 것이 어, 어떻게 보면 교원의 사기를 많이 떨어뜨리면서도 학생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이것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저해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죠. 능력 개발 계획서를 탑재합니다. 그래서 뭐 정년퇴직자나 자, 군입대자 등을 제외한 모든 교사가 능력 개발 계획서를 탑재해서 어떤 능력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학교 평가 결과 및 문항지는 다음해 4월에 정보 공시가 되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학교 알림이가 있죠. 여기 보시면 뭐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웹페이지인데요. 자, 공시 항목별로 공시 항목 소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사는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평가 항목 및 그 결과라고 해서 4월 달에 이제 우리가 공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대전중학교 찾아보면 자, 대전중학교에 들어가서 자, 공시 항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일정도 있고요. 아까 학업 성취가 아니고 교원 여기 있죠. 자, 교육 여건에서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 항목 및 그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 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결과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돼 있죠. 뭐 학습 지도에서는 수업 준비, 수업 실행, 평가 와 활용에서는 예를 들면 수업 준비 같은 경우는 교과 내용 분석과 수업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148명이 응답했는데 학교 전체입니다. 대전중학교 전체에서 보자면 평균이 뭐 4.93에서 4.93인데 교과 내용 분석은 자 응답자 수가 이게 같은 경우는 없네요. 동료 교원 평가만 이렇게 우선 나와 있고, 그죠? 학생 만족도 조사는 자, 이거 같은 교사와 학생 상호작용 보시면 이제 3,314명이 이제 응답을 했는데요. 그 중에 4.64가 평균이더라. 그죠? 그리고 이제 학습 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동료 학생 학부모 만족도가 쭉쭉쭉 다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되어지고 있는지를 평가가 되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건교사와 특수교사, 아까 수업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교사도 평가를 한다고 했었죠. 자, 이게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 수업을 한 경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학생 만족도 문항은 이렇게 5가지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2018년도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자, 역시 수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선생님 우리가 흥미를 가질 수 있다. 제도의 영향인지 개인적 문제를 파악한다. 예방 관심 있다.
문제가 다 똑같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보시면 역시 뭐 4.5면 상당히 높은 거죠. 4.5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죠? 자, 대전중학교가 이렇게 있지만 자, 중학교 말고 이렇게 고등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둔산 자, 둔산 여자고등학교를 대전 둔산 여자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아까 이제 교육 여건이었죠. 교능력 개발 평가 항목에 있어서 어, 보시면 그래요. 선생님들이 이제 4.9를 주고 있죠. 아유, 상당히 높게 주고 있네요. 4.9면요. 상당히 높은 거죠. 그죠? 교사와 학생 상호작용은 예를 들면 학생에 있어서는 자, 여기 보면 15,170명의 응답을 했는데요. 4.46 정도를 주더라. 이것도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지도, 생활지도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동료 교원, 학생 만족도, 어, 학부모 만족도 조사 이 결과를 4월에 학교별로 이렇게 다 고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평가관리기구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목적이 한번 보도록 하죠. 교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능력 개발을 위하여 능력 개발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 도모한다. 소통과 참여 중심의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시행으로 교육 공동체의 만족도 향상과 공교육 신뢰를 제고한다. 뭐 그래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 활용해 보시면 일반 교원의 평가 지표별 직무 연수 받고요. 또 지원 필요 교원은 능력 향상 단기 연수도 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4.5점에 가까우면요. 그 한 1년 정도 안신영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평생. 그죠? 안신영제를 가질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평가 모형의 기본적인 성격은 기본적으로 자기 평가도 있고 소통을 해야 되고 진단을 해야 되고 절대 평가와 다면 평가로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분석해야 되니까 자기 평가적인 측면이 있고 평가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을 하는 데 쓰여야 되기 때문에 소통의 기재로 사용돼야 되고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진단 기재로서의 작용도 하고 또는 교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전문성에 대한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절대평가적 성격이 있고 동료 교원뿐만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면평가의 측면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자 이렇게 많은 대통령령과 교육훈련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용어들도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가 준비, 실행, 평가 결과 처리부터 되는데 보통은 평가 준비는 9월 달에 하고요. 평가 실행은 10월에서 11월, 평가 결과 처리는 11월 달에 보통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연간 일정표에 보시면 3월에서는 이제 학교 운영 계획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위원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죠. 교원 인사위원을 보통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문항에 대한 교원, 동학령 협의회 및 교과 협의회를 통해서 뽑고요. 학생 대표, 학부모 홈페이지 공개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자, 문항에 대한 교원의 의견, 즉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하게 된다. 자, 언제 할지, 어떤 방법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월 달에 보통 이제 3, 4월 달에 이제 홍보를 하게 되고요. 평가 준비는 여기다 8월 달부터 하는데 나이스 연계 작업도 하고 실제로는 9월 달부터 이제 학부모 학생 만족도 조사 참여를 하도록 하고요. 뭐 가정통신부도 막 나눠주면서 이제 막 독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 결과 종료 및 결과 처리 11월 달에 하면서 통보는 12월 달에 하고
보통은 11월 달에 다 끝냅니다. 그리고선 연수를 듣도록 수업 계획서를 받고 이제 공시는 다음 해 4월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시행 단계별 업무 처리는 굳이 여러분들은 그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의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실시 과정 및 운영도 봤고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죠? 성과급 평가 평정이라든지 근무 평정이라든지 교원 능력 개발 평가라든지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도 봤습니다. 뭐 성과급 주는 거 승진하기 위해서 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요. 그러면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개념과 발전도 보았는데요. 이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하는 것은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데 과연 이렇게 만족도 조사만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 만족도 조사만으로 학생이라든지 동료 교원,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만으로 이렇게 교원 능력의 또는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라는 많은 비판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비판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도 어, 직면되어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업 전문서 신장을 위해서 자, 교직 단체를 중심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자, MBPTS라고 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를 사용하여서 교사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더라라는 그죠? 자, 영국에서는 교사 평가의 법적 근거가 86년도 우리가 아, 우리가 90년대부터 만들어졌는데 얼추 비슷한 쯤에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2001년도에 의해서 2001년도에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업 성취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오고 있지요. 그죠? 자, 프랑스, 일본, 호주들도 역시 이렇게 수업 전문성을 어,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죠? 많은 문제 있지만 교능력 개발 평가에 있어서 여전히 에, 필요성, 교능력 개발 또는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음, 필요성은 있지만 자,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많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능력 개발 평가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는데 자,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서 학교 알림이에 정보 공개도 하고요.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 봅시다. 여기 봅시다. 자, 신뢰도 확보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기사에서 봤듯이 학생들이 이 만족감, 교사에 대한 만족감으로 수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없고 주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주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겁니다. 이 선생님보다 저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를 평가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없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수업 전문성의 핵심인데, 이렇게 보시면 피사라든지 또는 옛날 서부터 과거의 선행 연구에서는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교육계에서 이미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콜맨 보고서는 학교 효과 연구에서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 학생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가질 결정적 요소를 인정한 후 과연 학교가 그것에 무엇을 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가능하며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정작 학교 효과, 즉 이때 학교 효과는 교사이죠. 즉 교사일지는 어떻게 정의되고 측정된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실제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도 이론적 논거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여기 한번 쭉쭉 보도했습니다. 볼까요? 자, 교사의 책무 유형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자, 교원은 전문가라고 했었죠. 가르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책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자, 최상근, 김규태에 의하자면, 김규태 선생님에 의하자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행정적인 어떤 책무, 의무가 있어야 된다. 뭐 학생 운영이라든지 행정 규정이라든지 사무관리, 특히 사무관리 같은 것도 우리가 알겠지만 뭐 학생 생활 기록부 관리, 기록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전문적인 책무도 있습니다. 연수와 연구를 해야 되고요. 수업도 해야 되고요. 또 평가를 아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공정하게도 해야 되겠죠. 생활 지도도 또 해야 됩니다. 또 도덕적 책무도 있습니다. 자질과 품성 및 태도, 복무가 있고요. 고객 지향적 책무도 또한 있죠. 교육 과정에 맞게끔 해야 되고요. 교과 선택 및 교과서 선택에 있어서도 어, 어떠한 일정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책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수업 전문성이다. 즉, 교원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교원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을 평가했더라.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더라.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수업 전문성인데 이에 대한 것은 만족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결과는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보았듯이 여러 나라에 공통되어진 문제더라. 그래서 나온 것들이 아이칼트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모형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논문 한 편만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이제 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정책 분석 및 발전 방향 2010년도 논문인데요. 결국에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결론부터 보죠. 자, 규범적 차원에서는 전문성, 공정성 크게 드릴게요. 자, 책무성을 분석 요소로 하고 좀만 더 크게 드릴게요. 자, 분석 요소라 하고 자, 수준별 맞춤형 연수 및 컨설팅 제공과 학습 조직 구축, 사정 연수 강화, 평가를 위한 다양한 자료원을 제공해야 된다. 효과적인 결과 활용을 제한하며 구조적 차원에서는 정책 집행의 구조, 다원적 평가 체제, 운영 체제를 분석 요소로 하고 단위 학교 실정에 맞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며 다원적 평가 체제의 일원적 평가 체제로의 통합, 교사들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안한다. 구성적 차원에서는 정부 교원, 학부모 및 학생을 분석 요소로 하고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조속한 입법화와 동료 평가의 교육 전문가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 교사 질문지가 주로 수업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될 것을 제안한다. 자, 기술적 차원에서는 교육 및 홍보, 법제화,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분석 요소로 하고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교육의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의 안전적 장착을 위한 법제화, 온라인 평가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별도 인증 제공을 제한한다. 자, 이런 것들이 언제 나왔다고요? 2010년도에. 근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 과연 이렇게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어디에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하고 언제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우리 교육청에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러한 기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수업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음, 단체 톡방이라든지 개별적 메시지로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그렇다면 어, 다음 시간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